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S&P 500 ETF 사느라 월에 30만 원밖에 못 써도 행복한 유부남은 바로 접니다. 네,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공개 영상으로 돌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영상을 다시 공개로 돌렸지만요. 당시에 뼈를 때리는 댓글 하나가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비공개로 돌렸었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이 남겼던 댓글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삭제를 해버려 가지고 없지만 대충 요약을 하자면, 네, 솔직히 지금 나이에 애도 낳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S&P 500을 투자한다는 둥,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둥 하며 사는 거 참 안타까워 보인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지금 네 나이대가 아니라 50대 이후나 되어야지 그럴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수월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다른 분들이 굳이 꼬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이가 없다는 게 크긴 크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야 할 돈과 시간, 그리고 노동력이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케어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그런 가정 대비해가지고 솔직히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조기 은퇴를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한국인들이 종교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아파트를 팔고 슈드를 매수하려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다각도의 검토 그리고 부부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실 그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짜놓았다고 하는 그 표준의 삶의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걸어왔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충실히 미션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까지만 해도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에 맞춰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렇게 결혼해냈으니까 정말 표준의 삶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요즘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가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은연중에 어른들한테 그렇게 살아라, 강요받아왔던 그런 대한민국의 표준의 삶에 맞춰 사는 것이 100%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였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다였죠. 즉, 우리 부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잘해서 인서울에 있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한때 신부 직업 선호도 1위를 달리던 그런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딱 좋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른들이 짜놓은 삶의 방식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 루트는 신혼생활 2년 정도 즐기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적당히 부모로서 희생도 좀 하고 아이가 10번 미운 짓을 하고 하지만 한 번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런 맛에 또 2에서 30년 정도 애를 키우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코스가 있었겠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저와 아내는 어쩌면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해야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했어야 됐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삶을 또다시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저희 부부는 행복합니다. 50대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순간순간에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도 자주 하고 부모님께 손주를 남겨드리지는 못했지만 편도 300km 이상 떨어져서 사시는 부모님 댁을 그놈의 평균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통화도 자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메워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만큼 내 부모님을 모시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다니고 있고요. 이미 어른들한테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표준대로 살아봤으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의 삶이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저는 의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지표죠. 우리나라는 어째서 OECD 자살률 1위일까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죠. OECD 더 나은 삶 지수는 또 왜 하위권에 있을까요? 자살률 1위라는 통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누구도 평범함에 벗어나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은 박탈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표준의 삶의 노트 속에서 꽤나 상위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욜로족처럼 살고 있는 사촌 동생들에게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어줍지 않은 훈계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더 살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성공 방정식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제 사촌 동생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저 인생은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확실한 행복한 삶의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사실 순서가 있었죠. 나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 세상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지금 아이를 낳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할지 차라리 그러길 잘했다 생각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팔고 서울의 월세 아파트를 살면서 슈드를 사서 배당금을 받는 삶을 선택했을 때 10년 후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을 심사숙고 끝에 내린 뒤 바로 그 순간, 그 직후부터 새로운 만족감과 행복감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뼛속 깊숙이 새겨진 대한민국 표준의 삶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내 주관이 있는 삶을 살자. 그것이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